구별할 수 있다 없다? 결론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뒤진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 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별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거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가지고 구별할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구분하는 성질,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그래서 이 안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건 5개 있어요.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 됐죠? 자, 그 5개 불러. 네, 밀도 있어요. 용해도 있어요. 네, 녹는 점, 끓는 점 있어요. 또요. 5개라고 그랬죠? 겉보기 성질 있어요. 그래서 이 겉보기 성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하고 그걸 도와주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이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서 우리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얼마나 빽빽하냐 이란 정도를 표현하는 건데 같은 물질이라도 입자가 빽빽할 때 밀도가 훨씬 더 뭐하다? 크다. 그러면 어떤 애가 더 빽빽한 거니? 정신 안 차려? 고체. 고체.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한 고체 상태일 때 모든 물질의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로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가 달라지면 밀도값은 변해요. 알겠어? 근데 이 순서가 아닌 애가 있다. 누구? 물만. 물은 밀도가 제일 큰 게 뭐야? 물일 때야. 그 다음 얼음. 그 다음 뭐야? 수증기. 얘만 순서가 바뀌더라. 알겠어? 그걸 뺀 나머지 물질들은요. 상태가 달라지면 밀도가 달라져요. 거꾸로. 상태는 안 달라지고 크기나 모양이 달라져. 밀도 변해 안 변해? 맑게 알아들어? 상태는 안 바뀌고요. 크기나 모양이 달라져요. 밀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얘기야. 알겠어? 공부 분명하게 해. 안 그럴 거면 이 시간에 놀면 돼. 알겠니? 어차피 틀릴 거잖아. 분명하게 안 할 거면. 제일 이상한 애들 어설프게 공부하는 거야. 시간도 들이고 성격도 안 나오고. 제일 효율성 없는 공부야. 제대로 해요. 자, 그래서 밀도는 얼마나 빽빽하냐? 이란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밀도에 의해서 물질의 뜨고 가라앉는 성질 차이가 생긴다. 맞아? 네. 그 중에서 뜨는 애는 밀도가 뭐하네? 작은 애가 뜬다. 알겠니? 이러한 밀도 계산할 수 있죠? 밀도 계산식. 밀도는 뭐? 부피분의 질량. 되겠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체 밀도, 액체 밀도, 기체 밀도 재서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같은 상태에서 근데 기체 밀도를 나타낼 때는 밀도값만 표현하면 안 되고 반드시 모두 같이 써야 돼. 온도와 압력까지 같이 표현해 줘야 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밀도값이 쉽게 변하니까. 맞아? 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녹는 점과 뭐에 대한 얘기? 녹는 점. 물질마다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온도값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온도만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결론 물질은 왜 종류에 따라 상태가 바뀌는 온도인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다를까? 물질마다 서로를 당기는 능력의 뭐 세기 차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르잖아. 그래서 똑같은 액체라도 물이라는 액체는 끓는 점이 100도지만 에탄올이라는 액체는 끓는 점이 78도고 메탄올이라는 액체는 끓는 점이 64도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병신은 끓는 점이 다 다르네 이것만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중에서 누구의 인력이 제일 세네? 그렇게 느껴져야지. 알겠어? 이게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입자 사이의 인력의 세기 차이 때문에 다 다르고 그 인력이 셀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되겠냐? 네. 그러면 이러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같은 물질이면 물이 있는데요. 라면 하나 끓일 물, 라면 100개 끓일 물, 끓는 점 어때? 같아요. 양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세기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알려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끓는 점을 확인하시면 된다. A와 B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같은 물질이에요. 됐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와 C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라고요.
알겠어? 이렇게 끓기 시작하는 온도,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보면 우리는 그 물질이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A, B는 같은 물질인데 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 양이 달라 또는 불꽃의 세기가 달라서 그래. 됐어? 자, 예를 들어서 A와 B와 같은 불꽃 세기라면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 더 양이 많아요? B가 더 많겠죠. 알겠어?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 알겠냐? 뿐만 아니라 이게 끓는 점이라면 끓는 점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도 있지만 끓는 점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도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야?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알겠어? 혼합물일 때는 자기의 끓는 점보다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면서 경사지고요. 그죠? 네. 어느 점이라면 자기의 어느 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면서 경사지더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보면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어떤 물질 A라는 물질에 녹는 점, 끓는 점을 줘요. 녹는 점 100도, 끓는 점 500도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정 온도에서 이거 무슨 상태야? 이거 알 수 있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 되겠어? 이런 것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같은 물질일 때는 양에 따라서 끓는 점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나 끓는 점 무조건 바뀌게 하고 싶어. 물에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고요. 100도보다 더 높은 데서 끓게 하고 싶기도 하고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하기도 하고 싶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뭐? 소금을 넣어. 네, 소금을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좀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압력 조절하면 돼요.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압력인데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뭐해진다? 네, 높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뭐해진다? 낮아진다. 그래서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인 도구가 대표적으로 뭐다? 압력밥솥이다. 알겠어? 압력을 낮춰서 끓는 점을 낮춘 대표적인 도구가 뭐다? 산에 가면 밥이 설익는다든가 또는 둥근마다 플라스크에다 찬물을 부었더니 갑자기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는 거. 기억나요? 이런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끓는 점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예들아. 이해됐지? 하겠지?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세 번째는요. 이거였죠. 물질이 얼마나 잘 녹아 특정한 온도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 뭐라 그랬다? 용해도라고 했더라. 이거죠. 그 용해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라는 용어 표현 아셔야 되고요. 됐죠? 자, 이러한 물질들이 물 100g에 녹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녹는 그래프가 나타날 아이도 있어요. A. 녹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B. A와 B의 차이점이 뭐야? 상태죠. 그래서 A는 무슨 상태? 고체나 액체 상태의 용해도가 나타냈다면 B는요? 기체 상태의 용해도가 나타낸 거야. 맞아? 그러면 사유의 대표적인 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은 실험관에서 용해도가 가장 높다면 거꾸로 온도는 높고 압력은 낮은 곳에서 용해도가 제일 낮아서 기체 발생량이 가장 크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해도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고체나 액체 용해도 일반적인 그래프 이렇게 된다면 이 중에서요. 특정한 온도에서 요만큼 녹였어. 무슨 상태? 불포화. 이렇게 녹였어? 포화. 이렇게 녹였어? 과포화가 되면 무조건 뭐 되기 시작한다? 석출되기 시작한다. 석출량 계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이렇게 세 가지 머릿속에 정리하셨고요. 이러한 물질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우리가 혼합물 그래요. 그죠? 자, 그 혼합물들을 우리가 원래 상태로 혼합물을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혼합물에 분리죠. 혼합물은 분리하는 거지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분해는 화합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분리한다는 용어밖에 쓰면 안 돼요. 알겠어? 혼합물을 분리할 때요. 첫 번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고체의 밀도가 다른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는요. 반드시 뭐 중요한 밀도에 뭐를 이용해 넣어서 하나를 띄우고 하나를 가라앉히죠. 그럼 나 물어봐요. 싱싱한
좋은 벽시와 축정이 중에 누가 떠요? 축정이 뜨려면 중간 밀도의 액체 뭐 필요합니까? 몇 퍼센트? 대략 15% 소금물 정도가 필요하죠. 물에다 넣으면 띄울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됐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분류할 때 우리가 중간 밀도에 해당되는 소금을 넣어서 하나는 띄우고 하나는 가라앉혔어요. 됐죠? 그런가 하면 밀도가 다른 액체를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분별 깔때기가 필요해요. 그럼 분별 깔때기로요. 밀도가 다른 액체 두 개를 집어넣으면 층이 생기겠죠? 당연히 밑에 가라앉은 아이는 밀도가 큰 애. 위에 뜬 애가 밀도가 작은 애. 이거 분리할 때 뚜껑을 열어 닫아. 반드시 뚜껑을 열어놓고 분리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래놓고 뾰족한데 비커 이렇게 돼야만 돼. 그랬을 때 나사 열어야 되는데 나사 이름 뭐라 그런다고? 코. 알겠냐? 이렇게 해서 분리한다. 분별 깔때기다. 알겠니? 자, 그래서 중간 밀도 액체 사용하는 거, 분별 깔때기 사용하는 거, 이걸 뺀 나머지 기타 방법 중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랑 사금지치 기억나요? 네, 그런 것들 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뭐 있을까요? 뭐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중류 있죠. 됐어? 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여러 개의 액체가 섞여 있을 때 밀도차를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끓여서 물질을 분리할 건데 되겠니?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 이름 뭐죠?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 가지 달린 둥근 플라스크에 에탄올 수용액을 집어넣으면 먼저 끓는 게 누구야? 끓는 점이 낮은 애, 에탄올.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어 안 끓어? 안 끓어 이 새끼야! 혼합물이잖아! 78도보다 뭐?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지. 그래서 기체로 바뀌어가지고 가지를 타고 갈 때 냉각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찬물 붓지? 찬물을 위에서 아래로 부어, 아래에서 위로 부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부어야 된다 그랬어. 맞아. 그래서 액체 상태로 뽑아낸다 라고 하는 에탄올 수용액 분리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 원유 분류. 알겠어? 원유 분류할 때 쓰는 여러분들 장치 이름이 뭐야? 증류탑. 알겠어? 자, 이랬을 때 원유 집어넣고 끓일 때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위로 나갑니까? 아래로 나갑니까? 위로. 알겠어? 가스, 가솔린, 등경중, 무대운 병신. 알겠어? 이렇게 분리. 알겠냐? 그래서 증류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분류할 때요, 에탄올 수용액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분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원유 분류할 때는 증류탑 쓴다. 되겠냐?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이라는 거 집어넣고 끓이는 게 안정적이다. 알겠어?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해서요, 소금하고 나프탈렌 같은 경우에 아예 물을 넣으면 한 놈은 다 넣고 한 놈은 아예 안 넣고. 됐죠? 극단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녹고 녹지 않는 성질 차이를 이용하는 게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름이라는 방법. 맞아. 네. 근데 소금하고 봉산 같은 아이들은요,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서는 있지만 물에 그냥 다 녹아. 그러면 걔네들을 다 녹여서 급격히 냉각시켜서 석출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를 분별 결정이라고 여러분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어? 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걸 분별 결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정.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내가 A와 B를 다 녹였다가 갑자기 냉각시켰을 때요, 결정으로 석출되는 거 A입니까? B입니까? 둘 다입니까? 둘 다 나오게 하면 혼합물 분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 나와야죠. 맞아요? 누가 나올까요? 네, 경사가 급한 A만 나오는 겁니다. A만 나올 수 있는 온도까지만 낮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석출은 무조건 경사가 급한 아이만 석출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출량 계산하는 게 그중 제일 어려워. 알겠니? 그거 해보자는 얘기였죠. 자, 그래서 너네가 풀어온 문제 질문 받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 중에서요, 자, 7, 8 질문 있을까? 90 없어? 자, 13,
어디요? 네, 본칙에서. 본칙에서 질문 페이지하고 뭐로 불러봐요? 본칙에서 페이지하고 뭐로 불러봐? 질문 있는 페이지와 번호. 아까 서진이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다야? 맞아? 네, 아니요. 네. 또 질문하는 거 어려워하면 학원에 올릴 거 없어요? 오더노트를 해야 되는데 시점을 하고 묻어놔요. 자,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선생님 지나갈게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없어? 서연도 없어? 네. 네. 그러면 요거 테스트 보고 얼마나 했는데 질문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죠. 이 썩을놈의 새끼들 진짜 없는 거 맞아? 재결정이랑 분배결정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재결정하고 분별결정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분별결정은요, 섞여있는 고체 물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거고요. 재결정은요, 그 섞여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없고 나머지는 부수물이 그냥 버리는 거. 네,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그냥 분별결정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네, 뭐요? 명제 나오고 난이도. 아, 네. 일단 한번 주시고요. 주시고요. 오늘은 두 개인가요? 네? 오늘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은 3개예요. 나중에 개새끼 또 뭐지? 선생님 여기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냥 빼고 크로마토그래피를 빼세요. 시험 범위 안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뺄게요. 네.